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그널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 결국 민심은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적인 임기가 개시가 됐는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세부적인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죠. 자, 부동산 시그널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부동산 고민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서울전화 02-2128-8504번, 8504번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시절에 세금으로 더 이상 집값을 잡지 않겠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좀 우클릭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들,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이 많은 시점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SG홀딩스 박성규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정말 고민이 많은, 궁금한 게 많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약속을 해주셨어요. 궁금증 다 해결해 주시기로요. 자, 본격적으로 또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 나와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남아를 둔 주부입니다. 현재 고덕지구 거주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집이 팔렸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 남자 고등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거 보고 어디든 남자 학교 근처로 가서 바로 매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세 살면서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은지, 현재가 좀 고점인 것 같아서요. 타이밍 고민하고 있어요. 대출 4억 원 정도 있는데 다시 대출을 해서 당장 매수하는 게 나을까? 앞으로 전망 좀 좋고 아이 위해서 좋은 위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대선 앞두고는 시장이 좀 관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됐기 때문에 타이밍 다시 좀 고민 중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죠.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 지금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네. 대선 그 이후의 어떤 향방,
집값 향방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막 바로 이제 생방송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생방송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상담 내용에 뭐 아들 어떤 그 맹모 삼천지교 같은 네. 그런 상담 내용에 모든 것들이 대선 이후에 어떤 질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집을 매도가 잘 안 되다 갑자기 집이 팔렸어요. 팔리고 나서 분위기가 좀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대선 끝나고 나서 오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떨어질래나? 네. 좀 더 기다렸다 사야 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국내 시장,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을 좀 여쭤보신 거고요. 자, 대선 이후에 집값 변수를 한 3-4가지 정도로 봤을 때, 네. 뭐 대선 이후뿐만이 아니라 올해 들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준금리의 하락, 네. 기조가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권 내에 인허가 물량의 공급에 있어서의 향후 2-3년 뒤에, 3년 뒤에 입주 물량 등 공급 물량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라고 하는 공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기존 전 정부부터 진행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가 진행되는 대출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이 3가지에 의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대선 전후 따져봤을 때 서울권 내에서도 또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초양극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더더욱더 간극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을 잠깐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부동산 공약에 의해서 5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주택 공급이라고 하기에는 기존의 250만 호를 유지하면서 4기 신도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자, 두 번째로는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다운 주거복지에 있어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우리 앵커가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는 참여정부 때의 그 따가운 맛을 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세금을 유지하되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거래세 정도는 좀 완화할 수 있는 기조를 한번 보여보겠다라고 하는 걸 보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금융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 DSR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수요가 어떤 손해를 안 보게 대출 활성화, 저금리와 대환대출의 측면을 좀 확대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5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이고 큰 어깨 눈에 띌 만한 부동산 공약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변수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들을 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진행될 거라 예상이 들고, 양극화 형상에 따른 서울 상급지 우상향 가격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을 예상하면서, 다음 달에 스트레스 DSR에 의해서 서울 메인 지역들의 집값이 안정화가 안 됐을 시에는 현재 4곳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있는 외에 성동구, 강동구, 마포구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추가 지정도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선 이후의 부동산 집값 향방을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과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강동구에서 갑자기 내 집이 매도가 돼서 내 아이를 남고를 보내고 싶은데 학군도 좋고 전망도 좋은 지역의 집을 바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정한 가격대에, 그리고 본인의 자금력과 그리고 좀 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극화 현상, 그리고 서울 상급지의 우상향 기조에 의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매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체적인 지도를 지금 서울권의 메인 지역들의 지도를 펴놨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도하신 지역이 지금 강동구 고덕지구의 아파트가 매도가 됐고, 현재 지금 아이의 어떤 학군, 남고와 또 학원가를 중요시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명일동 일대, 다시 뭐 재진입이 될 수 있겠지만 명일동 일대에 학원가가 많은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좀 자금력이 좀 확보되신다고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송파구 쪽으로 내려와서 방이동 쪽, 방이역 인근의 학원가 쪽에 한번 학교와 고등학교와 그리고 학원가의 중심 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 대답에 대해서 또 박성규 대표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존에 계속해서 시장에 이 초양극화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공약을 좀 확인해 본 결과 한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었는데 시장에 이 결을 바꾸게 할 만한 특별한 정책은 없었다. 때문에 이 최근에 이어졌던 초양극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따라서 이 상급지의 우상향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셨는데요. 좋겠다. 그렇게 이동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확하게 해답을 주셨어요. 명일동 일대 아니면 방이동 인근 지역 살펴보자라고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갭 투자로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상담받고 싶어요. 20평대 작은 평수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광장동 현대파크빌 10차, 강동구 삼익 그린맨션 2차, 그리고 자양동 한강 우성 보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나을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앞서서 그 상담을 하시면서 토어제 지역이 좀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선택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두 아파트는 광진구고요. 네. 광진구고 한 아파트는 강동구입니다. 제가 지금 거론했던 지역은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를 말씀을 드렸고, 자, 광진구나 또 동작구도 또 그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처럼 전체 지역, 구지역을 묶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은 신축 아파트 위주, 그리고 구축 중에서도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위주로 핀셋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아파트 모두 나름대로 입지적으로 괜찮은 입지. 현재 지금 봤을 때 강동구 명일역 인근에 있고요. 지금 또 그 광진구 광나루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또 대단지죠. 또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한강뷰 조망권이 확보되는 세 아파트 중에서 소형 아파트 중에서 어떤 거를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시고요. 전반적으로 세 아파트 모두 20년, 30년이 넘은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광진구와 그리고 강동구에 입지해 있는 아파트, 이 세 아파트들을 한번 제가 도표화시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광진구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10차 22평입니다. 22평. 두 번째 강동구 명일동 삼익 그린맨션 2차 23평이고요.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한강 우성 아파트는
단일 평형대로 31평대 아파트만 있습니다. 이 세 아파트 중에 과연 가장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고요. 먼저 광진구 광장동 광장 현대파크빌 아파트 보겠습니다. 22평이고요. 자, 5호선 광나루역에서 217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 26년 차 아파트 13개 동의 1170세대 아파트입니다. 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용적률, 건폐율, 대지분 314%, 20%, 6.93평, 22평의 평형대에 주어져 있는 대지지분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별공시지가 평당 2,560만 원이고요. 자, 1001동 로얄층 기준으로 6억 8,300의 주택 공시가격. 최근 실거래가가 24층이 2025년 5월달,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13억 4천만 원. 자, 전고점 대비 21년 9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2%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세가율 한 50.3%, 실투자금이 6억 6천에서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자, 향후 리모델링이나 종상향에 대한 거는 종상향을 통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에서 물음표가 좀 아직까지는 그려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간접적인 호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근에 극동 1차, 광장 삼성 1차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 상록타워가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는 인근 도정비 사업의 간접 효과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광장현대 파크빌 10차 22평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자, 명일동 삼익 그린맨션 2차 23평입니다. 자, 5호선 명일역에서 419m 떨어져 있고요. 자, 2,400세대 18개 동입니다. 43년 차 1983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고요.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170%, 12%, 11.24평의 대지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자,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3,200만 원, 3,300만 원에 육박하고요. 602동 노얄층 기준으로 5억 7,700만 원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 거래가격, 지난달 거래가가 12억, 23평이 12억에 6층이 거래가 됐고요. 전고점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8천, 마이너스 6% 하락된 금액대의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본 아파트 삼익 그린맨션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진행 중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근에 간접 호재 9호선 강일 연장역 고덕역이 760m 인근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직간접 호재를 확보하고 있는 삼익 그린맨션 2차 23평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진구 자양동 자양우성 아파트 31평 자양역에서 뚝섬유원 지역이죠. 136m 떨어져 있고요. 한강뷰, 초역세권의 한강뷰의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33년차 2개동 355세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318%, 건폐율 18%, 대지지분 9.43평의 대지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자, 평당 개별공시지가 2천만 원 정도고요. 지금 102동 로얄층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 8억 2,600만 원. 최근 실거래가 지난달 15층이 14억 9,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15.5% 정도의 전고점 대비해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 자, 역세권. 자,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47.3%로서 약 7억 8천에서 8억 정도가 예상된다. 실투자금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종상향에 의해서 종상향을 통해서 재건축이 사업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해보고 인근의 재개발 자양사동, 성수전략 정비 4지구 같은 주변 인근 재개발 호재가 있는 한강 우성이 31평 아파트에 정리되었다 말씀드리면서 새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초기 실투자금이 높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내가 진행 단계별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갭투자라면 강일동, 강동구 명일동 삼익 그린맨션 2차 23평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미래가치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좀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동구에 위치한 삼익 그린맨션 2차 이쪽이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미래 가치 상승 이끌 수 있는 직간접 호재에 대해서도 표로 또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방송 중에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셨으면 또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뭐 투어제 추가적인 이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기존처럼 이 구 단위로 이 지정이 되기보다는 핀셋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용인시 수지구 신봉자이 1차 30평대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근처 구축 아파트로 이동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수지에서 이 같은 용인 내에서 기흥으로 좀 이동을 하려고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을까요? 플랫폼시티를 딱 플랫폼시티를 기준해서 네. 자, 좌측과 우측이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이 아래쪽에 이제 이 경부고속 GTX 내려가는 그리고 경부속도로 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측과 우측에 이제 여기 수지구고요. 네. 수지구고 우측 같은 경우는 기흥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시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측과 우측 수지구와 기흥구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이쪽 위치고요. 네. 여기서 1위 갈 것이냐 2위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플랫폼시티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이 이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음표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그 보기 전에 본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신봉마을 LG 자이 1차 아파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당선 성북역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자, 24개 동 최고 20층 1990세대 22년 차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199%, 건폐율 44%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보하고 있다. 자,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1,090만 원 정도고요. 90만 원 정도고, 그리고 대지 지분이 15.9평 정도 나옵니다. 15.9평, 33평이. 작은 평수는 아닌데, 자, 2024년도 주택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4억 1,300만 원, 101동의 로얄층 기준이고요. 33평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셨을 경우에 6억 3,300만 원입니다. 6억 3,300만 원이 지금 16층이 거래가 됐고요. 16층이 거래가 됐고, 지금 2025년도 5월 달에 거래가 내용이 있죠. 자, 정고점 대비해서 가지고 약 마이너스 21% 하향된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거주하고 계시는 신봉마을 LG 자이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호재는 간접적인 호재가 좀 미약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플랫폼시티 인근으로 구축 어떤 단지,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라고 하면 좀 정확했죠. 비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뭐 자금력만 된다고 하게 되면 플랫폼시티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오리역이 있죠. 오리역 인근의 제4 테크노밸리 개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자금력이 좀 더 붙어야 될 거예요. 올라오시는 것들 어떨까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추천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플랫폼시티를 말씀해 주시니까 빼먹을 수는 없죠. 자, 플랫폼시티 인근 구축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쪽 같은 수지구 쪽보다는 용인역과 지금 수인분당선 보정역 사이에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 주변에 있는 간접적인 호재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매수하시는 아파트, 갈아타는 아파트의 직접적인 호재가 가능한 개요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자산력이
자산의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올바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인근에 역이 없고 또 호재 측면에서도 다소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갈아타는 것이 좋겠다라고 솔루션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만약 자금력이 있다면 오리역 인근 아파트가 좋겠지만 만약 그게 좀 어렵다면 이 용인역과 보정역 이 중간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단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할 게 아파트가 품고 있는 간접적인 호재보다도 직접적인 호재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축 아파트라고만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단지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상담 보내주실 때 구체적인 좀 단지를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안녕하세요. 북윌의 송파 프루지오 40평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팔고 강동구 고덕 힐스테이트로 옮기고 싶은데 자산 증식 관점에서 괜찮은 선택일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북윌의 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강동구 고덕 지역 이쪽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르죠. 네. 그 방송 지금 상담을 제가 이제 실시간에 들어와 있는 상담 내용을 가지고 문자 상담을 가지고선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강동구 지역이 계속 거론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강동구 지역이 실거주도 괜찮지만 또 투자 목적으로도 토지 지역에 안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 측면에서 넓게 좀 보고 계신 지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면서 자, 송파구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 지난 시간대에 제가 위례신도시를 그 호반섬이 1차인가요? 그때 이제 주변에 학교도 생기고 역사도 생기니까 좀 가져가 보자. 또 현재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40평대를 매도를 하고 자 위로 올라와서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 있는 고덕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고요. 자, 두 내용에 있어서 송파구에서 강동구로 옮기시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아직 이쪽 송파구 지금 위례신도시 북쪽 북위례 쪽이 교통이 아직은 좀 불편해요.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교통 호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지금 송파 북일의 아파트 단지보다는 위쪽에 있는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대단지다 보니까 대단지의 프리미엄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교통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옮기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궁극적으로 자산 증식 차원에서 올바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일단은 두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도표화 시켜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송파구 장지동 위례 송파 프루지오 42평이고요. 42평입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두 아파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송파구 장지동 위례 송파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 위치해 있고요. 현 시점에서 전철역이 8호선 장지역이 1.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례역 신장지역이 218m 앞에 예정돼 있는 역세권 향후 약세권 아파트로 탈바꿈 말 호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2015년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11년 차 549세대 7개 동 아파트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9천만 원, 102동 로얄층 기준이 12억 9천만 원이고요. 최근 실거래가 2025년도 3월 달에 거래된 금액이 18억 3천만 원, 23층이 거래가 됐죠. 자, 보시는 대로 지난 2022년도 1월 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3천, 마이너스 6% 정도의
하향된 금액대의 실거래가가 18억 3천만 원에 최근 거래됐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강동구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입니다. 35평. 자, 고덕역, 5호선 고덕역을 650m 바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3,658세대 51개 동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3,270만 원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104동 로얄층 기준으로 9억 7,600만 원의 주택 공시가격이 확보되어 있다. 최근 17층이 지난달 19억 원에 거래가 돼서 역대 최고가로 거래가 되어 있는, 또 인근에 9호선 강일 연장 고덕역이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입지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송파구 아파트의 입지가 조금 더 우월하면서 또한 현재로서는 교통에 불편함이 있지만 향후 지금 위례선의 신장 지역의 역세권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규모적인 측면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동구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쪽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 강동구의 어떤 가격 상승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정 금액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토지를 피한 지역 이동에 있어서의 수혜를 보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강동구의 어떤 현재 지금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42평대의 송파구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레미안 대단지 아파트, 현재 역사가 있는 아파트로 이동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다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지역적인 송파구 지역의 위례 신도시를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워낙 요즘 이 강동구 고덕 지역 핫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문의가 실제로 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 찾아보니까 이 지역 언급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뭐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지역인데, 다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따져봤을 때 지금 섣부르게 갈아타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입지적으로 좀 우월할 뿐만 아니라 또 역세권으로 변모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자라고 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판단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궁금한데 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8504번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상담 원합니다. 상계 오지구 빌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재개발 전에 매도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 짓고 나서 매도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자, 상계 오지구, 상계 오 재정비 촉진구역에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거죠. 현재 지금 시공사 선정, 재개발 진행 단계. 네. 자, 시공사 선정이면 초기 단계가 넘어간 거고요. 시공사 선정 이후에 건축심의 사업 시행인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네. 재개발 중기 단계입니다. 현재 지금 상계 5구역 같은 경우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상계 5구역 시공사는 롯데와 GS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현재 이제 3월 달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와 GS의 시공사가 선정이 완료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심의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넘어간다. 이제 중기 단계에서도 중반 이상을 지났다라고 하는 어떤 재개발 진행 단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적으로
4호선 불암산역이죠. 예전에는 구 당고개역으로 알려졌던 불암산역에서 도보 1분 초역세권 입지고요. 자, 상계동 109-43번지 일원이고요. 지상 3층, 지하 3층, 지상 37층. 21개 동에 약 2,000세대가 넘는 2,016세대 규모가 예정돼 있던 곳인데 이 롯데와 GS가 시공사 선정이 되면서 제한을 냈어요. 제한을 하면서 동수를 줄여 14개 동으로 줄이고 층수를 높여서 39층을 높여서 동간거리를 확보하고 안에 중앙에 4,500평 정도의 어떤 중앙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현재 지금 조합 측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떤 나름대로 이제 강북 노원구 지역에서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 의지가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또 재개발 중기 단계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매도를 뭐 이 정도 왔으니까 무조건 가져간다, 아니면 아파트까지 갈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저는 이제 이거 측면 어떻게 접근하고 싶으면, 현 시점에서 빌라를 매도했을 때의 가격, 그리고 현재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비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플러스해서 내가 추가 분담금을 어느 정도는 제가 예상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추가 분담금을 넣었을 때 아웃풋에서 나오는 인근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어떠냐라고를 비교해 봤을 때 내 이 물건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매도를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는지 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제5구역, 재정비 5구역의 물건을 좀 볼까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5구역의 빌라들을 지금 거래가 된 것들이죠. 계약 순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거래된 빌라들의 입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평당가를 봤을 때 한 2,600에서 평당 2,600에서 3,000만 원 초반대에 지금 현재 구역 내에 있는 빌라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참고사항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인근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2023년도 준공이 완료된 게 가장 최근 거예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2023년도 준공된 아파트가 현 실거래가 평당가가 인근 신축 아파트의 현재 지금 실거래가 평당가가 3,200만 원에서 평당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현재 매도를 하려고 하는, 매도해서 받을 수 있는 평당 2,600에서 3,000만 원대 초반 진행을 해서 이것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나겠지만은 현재 지금 3,700만 원 정도, 3,200, 3,700 정도의 인근 시세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입지적으로 초역세권의 입지고 구역 내의 빌라와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는 끝까지 가져가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착공 전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더 자산관리 차원의 어떤 진행 단계 차원에서는 정말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질문에 대한 이 핵심 포인트는 인근 신축 아파트와의 시세 비교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착공 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계 5구역 4호선 불암산역 인근 초역세권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24평. 로얄층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세 주고 용인 보라동 한보라 5단지 33평에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둘 다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양 처분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현재 지금 안양 명학역 인근에 명학역 주상복합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요. 전세를 주고 있고, 다른 한 지금 용인의 보라동에 실거주 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지금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주상복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25평대 평형대로 지금 단일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두 자리를 현재 지금 아파트가 돼 있고, 현재 지금 두 번째 보라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근에 있는 역사가 수인분당선 상길역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가져가고 어떤 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것도 한번 제가 자료화 시켰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주상복합 24평이고요. 24평이고 지금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 에듀폴의 32평에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명학역에서 106m 초역세권, 젊은 신혼부부가 살기에 참 좋죠.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고요. 6년차 신축, 준신축 주상복합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200세대 2개 동입니다. 자, 일반 상업지 내에 위치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최근 실거래가가 12층이 3월 달에 5억 4천만 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 떨어져 있는, 직접적인 호재는 뭐 신축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인근에 상록지구가 위치해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한보라 에듀폴의 5단지죠. 32평, 상길역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고, 자, 20년차 아파트로서 3종 일반 주고 179%, 14%, 18.05평. 전반적으로 어떤 정비 사업하는 데서 개요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20년 차로서 뭐 리모델링 정도 지금 이제 거론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실거래가가 4억 원, 2027년 6월 달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4% 정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직간접 호재를 둘 다 논하기에는 좀 미비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본이득형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수익형 상품으로 좀 봤으면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어떤 현금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보여지고요. 또한 한보라 에듀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지금 나와 있는 용도 지역 및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대지 지분의 어떤 개별적인 특징의 어떤 수혜를 보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거주하시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든지, 아니면 두 개를 다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로 좀 더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처로 모아서 이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안을 드리면서 정리할까 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좀 제시를 해 주셨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신데 월세로 이것을 좀 전환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매력을 좀 극대화해보자, 현금흐름 만들어보자라는 전략 첫 번째로 좀 제시를 해 주셨고요. 만약 그게 좀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는 물건 모두 매도를 하고 똑똑한 한 채로 좀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또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르게 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하계동 현대호성 아파트 44평을 자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팔고 양재이동 재건축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아파트 팔고 서초구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은 어떨까? 라고 고민 보내주셨어요.
자,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네. 44평이죠. 44평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매도를 13억 정도에 매도를 하고 네. 내가 지금 제가 양재이동과 우면동을 몇 번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 모아타운 지역 구역 지정이 된 곳들을 제가 거론을 하고 구역 지정이 안 됐다. 네. 1번지 일대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지역 중에 재건축이 맞지만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재 이동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어떨까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자, 인근 지역도 아니고 강남권으로 아예 들어오겠다. 그것도 그러니까요. 다운사이징해서 아파트에서 네. 아예 다세대로라고 진행을 한데 저는 인내력만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찬성입니다. 오. 찬성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 났더라고요. 메이플자이 25평이 시공사 선정 당시에 한 17억 정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시공사가 얘기했대요. 현 시점에서 메이플자이 25평이 37억에 나와 있습니다. 등등 지역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곡선의 기울기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첫 번째 제가 상담에서 말씀드렸듯이 초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면서 자,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7호선 하계역에서 초의 역세권 140m밖에 안 떨어져 있죠.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동부숙선 하계역이 293m에 예정되어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자, 12개 동 최고 15층 132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1988년도에 완성돼서 준공이 돼서 38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용적률 209%에 건폐율 11%, 44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정비구역, 재건축 중에서도 재건축 진행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진행 중이에요. 정비구역의 지정을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44평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 19.39평으로 최근 그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1,290만 원, 1,300만 원 정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확보되어 있고요. 자, 주택 공시가 같은 경우에도 44평 109동 노열층 기준으로 7억 2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 또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단지에서 역세권 종상향을 현재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여러모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단지의 특징을 갖고 있죠. 도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거를 매도를 하고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이동 모아타운 빌라 다세대로 이동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찬성 의견을 드렸는데, 자, 현대 우성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인근에 신축이 없어요. 신축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아래쪽에 장이 뉴타운까지 내려옵니다. 장이 뉴타운에 가게 되면은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있죠. 장이자이 레디언트 35평이 현재 실거래가가 14억에서 15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하계역에 있는 현대 우성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전체 지역의 캡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넘어서고자 노원구에서 서초구의 빌라로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추천 의견을 드렸고,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서초구 다세대 갈아타기, 자, 양재 AI 미래융합 혁신 특구의 개요입니다. 개요. 양재 이동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지만은 이 특구가 개발되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양재 이동, 양재 ICT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7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모아타운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재 우면 영곡동 일대에 자, 9개 필지 40만 제곱미터에 2029년도까지 연장 가능한 사업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 보시는 대로 여러 사업들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양재 이동입니다. 양재 이동에 제가 예전에 한번 2구역과 6구역에 대해서 2구역이 이런 이유 때문에 모아타운 신청이 반려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지금 양재 1구역이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구역 지정이 돼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지금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부로 2개 구역으로 말씀드린 대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완료됐고, 내부적으로 지금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 2구역과 6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진행됐지만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3구역에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어떤 설왕설래, 논의가 지금 한창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지금 7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 지금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하계역 초액세권에 그리고 도장비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서초구 양재동에 여러 구역이 있지만은 구역 선정이 완료된 1구역 정도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근의 아파트 아시겠지만은 여러 지금 양재대로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향후 충분한 인내심만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는 인내심만 있다고 하게 되면 지역적인 갈아타기는 향후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후회 없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양극화, 최근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화두입니다. 대표님께서도 이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포인트가 이러한 초양극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갈아타기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일단 하계동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양극화 기조를 봤을 때 양재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단 인내심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양재 지역에 대해서 좀 구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관련 지역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캡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내에서도 1구역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나 아직 상담 신청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들, 물음표를 또 느낌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8504번 문자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저희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시청 소감도 한번 남겨주시면 많은 또 도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